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인사를 깊숙하게 깊게 큰 절로 못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책 이제 오늘 뭐 4차 시, 뭐 실질적인 인트로 빼고 나면 3차 시고요. 좀 빨리 읽고 지나가자는데 이제 2차 시인데 33페이지까지밖에 못 왔네요. 이제 언제 518페이지까지 가나 싶긴 하지만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은 날 겁니다. 근데 여기 책 위에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보시면 기술직 기본서 시리즈 1등. 뭐 이 책이 1등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서울 고시각에서 이치 이지 요 시리즈 이치 이지 시리즈가 아마 1등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과대 광고 이런 거 못 내게 했으니까 뭔가 1등이 있겠죠, 그렇죠? 시리즈로 1등. 그러니까 이목 경영이 뭐 1등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여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하신 바를 이루시고요. 사실 그 목표를 세운 것만 해도 대단하시고요. 또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탠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질문하거나 이런 거 안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실감이 없어요. 이제 현장감이 없다 보니까 듣다 말거나 옆에 제껴두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책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는 있지만 그냥 편한 시간에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거는 뭐 제가 이 수업 자체만 가지고 중요하다 안 하다 이 파트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집중해야 될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보시고 매번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우리 산림 정책의 변화 과정, 그 산림 기사 시험 또는 산림 기술사 시험, 공무원 시험 공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산림 정책을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변화했고 일제 시대 때까지는 묻지 않죠. 실질적인 산림 정책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제 막 성급하게 녹화하던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것들보다는 자, 우리 73년도에서 시작했죠. 73년도에서 시작했고, 자 6년 단위 73, 8년도까지 6년, 그 다음에 79에서 87까지 9년, 6년이라고 해놓고 9로 썼습니다. 6, 9, 10, 10, 20 이렇게 가죠. 제 2차 계획부터는. 그래서 1차 치산 녹화 계획 10년은 몇 년 만에 끝났다? 6년, 9년, 10년,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단위가 짜졌으니까 이 기본 단위 연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6, 9, 10, 10, 1차 6, 2차 9, 3차 10, 4차 10, 5차 10, 6, 6차 20 이렇게 세워 이제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6차가 2018에서 20년이니까 몇 년이 될까요? 2037까지의 계획이 되겠죠. 이렇게 이 숫자 연도가 외우는 거 연표로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일단 숫자 외우고 나면 나머지가 보여요. 73년부터 6, 9, 10, 10, 6, 9, 10, 10 마지막에 2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 정책의 기반이 뭐예요? 1차는 속성수, 2차는 장기수, 3차는 산지자원화, 4차는 SFM,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거기에 대한 기반 구축. 이제 5차는 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해서 녹색 복지국가로 가겠다. 6차에서는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근데도 부끄럽게 2021년에 뭐가 있었어요? 예, 쑥갓국이 또는 이 수학 물론 목상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산림청 정책이 영향을 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독 기술 협력은요, 이목 기술 협력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외교 성과죠. 그 성과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내고 거기에서 일단 그 네 군데 임업 지원까지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쩌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 공무원 시험에 이제 어쩌다 시험에 나오는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어쩌다 시험에 나오니까 실어놨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쭉 해서 이제 풀어보시고요. 사전 테스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지금 쭉 책을 읽어볼 때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 체크하시고요. 제일 먼저 문장, 그리고 문장 안에 내가 그 문제는 맞았더라도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꼭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단어를 모르는데 의미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근데 어처구니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어처구니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길래 없다는 거야. 단어까지 알고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아예 어이없어, 아예 어처구니 없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럼 어처구니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딱 막상 질문을 하면 여기서 답변이 스스로 되는 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 참 대단해, 야,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슴을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자기 격려는요, 행복한 시험의 지름길이에요. 행복한 시험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시험 공부 힘들게 하시겠어요? 행복하게 하시겠어요? 행복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어처구니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의 습관이죠. 이제 매번 이렇게 살면 피곤해요. 근데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5번 문장을 예로 들면 단목 생장 모델은 위치 종속 생장 모델에 속한다. 자, 생장 모델이라는 거 뭔지 알고 위치 종속이라는 게 뭐야? 위치 기반이라는 거야? 어느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 4번에 보면 기하학적으로 뭔가 모양 생긴 것 모양으로. 근데 기하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시나요? 네, 도형의 모양 뭐 그쯤으로 해석하신다면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기하가 뭐지? 지하하고 기하하고 무슨 차이야? 이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속이 뭐야? 또는 여기 금원 수학은 뭐야? 금원.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단어를 모른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구사가 가능하게 어이없어 하면서 내가 어이없어 어처구니 없어 이 단어 구사 가능하시잖아요. 됐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만 됐죠. 그렇게 깊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깁니다. 체크할 사항이 이제 뒤로 본격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산림경영 일반이 중요합니다. 산림경영 일반의 담긴 내용들을 한번 보죠. 자, 그럼 산림경영은 뭐야? 계획,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실천적인 학문이에요. 경영 자체가. 뭐 요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실 경영학은 관리학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비용은 줄여서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수익은 증대시켜서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이렇게 생산관리, 인사관리, 또 뭐예요? 회계관리, 그 안에서도 재무관리, 그 다음에 원가관리, 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경영학의 범주에 있죠. 네. 그래서 산림기사는 누가 볼 수 있어요?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영의 핵심이 뭐라고요? 계획하고 플랜, 실행하고 피드백. 플랜도 C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원래 수준이 있으려면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해요. 리소스, 자원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시험에 꼭 필요한 정의는 제가 넣었어요. 산림 자원이 무엇이냐? 우리 법의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물 자원, 무생물 자원. 자, 무생물 자원이라고 쓰는 것보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요즘 비생물 자원, 생물 자원, 무생물 자원, 경관 및 그런 자원. 자, 이 경관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 어쨌든 생물 자원, 무생물 자원, 경관 및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산림 자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원이 뭐야? 우리가 그 관리한다는 이목 경영에서 관리의 대상이 자원인데 자원이 뭐야?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자원입니다. 근데 이 자원이 양이 적다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죠? 분리 수거를 하고 그 양을 늘리는 거죠. 근데 이 자원이 그렇게 해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재생자원, 리뉴얼 리소스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원래 좁은 의미에서 리소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림이란 이렇게 산림 자원이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 자원의 산림에 대한 정의 이제 숲이 뭐야? 그다음에 산림 자원은 생물 자원, 무생물 자원, 휴양 및 경관 자원이네요. 제가 뭐 하나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게 뭐였어요? 경관 자원. 중요하죠, 경관.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휴양 및 경관 자원. 제가 경관을 기억했는데 휴양을 기억하지 못했네요. 자, 이 휴양. 지금은 이제 그 산림 휴양림이 있어서 이 산림이 가진 그 가치의 하나로 이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산림 경영의 목표는 사회적 목표, 경제적 목표, 생태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과정,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림 자체가 뭐예요? 경제적 효율만 추구하게 되면 예전에 농업도 어떻게 했어요? 경제적 효익만 추구를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 효익만 추구하는 게 결국은 손해더라. 그럼 뭐래요? 생태적 농업이 장기적으로 득이고 국가 사회에도 이득이더라. 그러면 이목 경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태적으로. 그럼 생태적인 게 뭐야? 생물 환경과 비생물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걸 전체를 다 고려한 것이 생태학이죠. 이콜로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을 두 가지로 나눠요. 생물과 비생물, 생물 환경과 비생물 환경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래요? 에너지가 고품위에서부터 저품위로 낮아지는 거. 그리고 다시 물질을 타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태양에서부터 와서 지구로 왔다가 생물이 쓰고 나서 다시 우주로 나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에너지의 흐름. 고품위에서 저품위로, 그리고 지구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흐름. 그것이 뭐를 타고 가요? 물질이 에너지의 수반에서. 자, 우리가 C6H12O6가 뭐죠? 포도당. 어디서 만들어요? 엽록소에서. 태양 에너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화학적으로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물질과 에너지의 결합체가 C6H12O6. 그죠?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생태학을 이해가 됐어요. 우리 거기 수준까지만 이해합시다. 그걸 배려한 경영이 뭐라고요? 생태적 산림 경영이라고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이걸 고려한 경영, 그 생태적 경영이에요. 자, 산림의 생장 및 구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언제 수학 시점으로 잡을 거예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는 뭐죠? 자,
요 포인트가 뭐냐면 평균 생장량과 연년 생장량의 교점이 되는 거죠. 요거 위아래 엄청나게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별이 5개, 돌침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파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외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우죠. 연평균. 연평균 기온 이렇게 얘기하지 평균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년 생장량이 탑이 먼저 오고 평균 생장량이 탑이 뒤에 오는데 평균 생장량의 탑은 연년 생장량의 어느 한 점과 만난다. 그 점이 우리가 수학하는 점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학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생장량의 변화량이 가장 높은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는 수학한다. 총 생장량이 맥스가 되면 여기는 약간 요만큼의 비효율이 나오게 된다는 의미죠. 요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 D는요, 이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D라고 씁니다. 그리고 평균 생장량, 연년 생장량, 정기 평균 생장량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매번 나오므로 꼼꼼하게 정독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앞에 그래프 먼저 이해하시고 정독하시면 됩니다. 진계 생장량, 요거는 정의 자체를 암기하셔야 되죠. 어떻게? 산림 조사 기간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생장한 새로운 인목들의 최적. 우리 얼마 이상 측정을 해요? 가장 단변과 장변을 평균한 값이 6cm가 넘어야, 자, 5cm에서 7cm까지를 6cm라고 하죠. 그럼 평균한 값이 5cm 이상이 돼야 돼요. 장변과 단변을 장변호사와 단변호사 아니에요. 장변 단변 장변 여기 장변 여기 단변 요거 나누기 2. 그럼 요거 A 만약에 B라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요 값이 5cm 이상이면 그때부터 인목 제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왜 5cm부터 5cm 이상 7cm 미만을 6cm로 2cm 간략해서 표현을 하니까요. 그래서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의 관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동령님의 인분구조, 이령님의 인분구조 해석하는 것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 별이 5개. 자, 산림 생장 및 수학 모델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 이거 선정 및 설계 자료 수집해서 검증을 해서 아니면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로 가는데 사실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목 생장과 이제 단목 생장 모델에는 직경 및 수고 생장 모델, 고사 모델, 갱식 및 징계 생장 모델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제 카테고리를 잘 나누셔야 돼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어느 단목 생장 모델 하위로 직경, 갱신, 고사 모델이 있다. 그래서 갱신 모델은 징계 생장 모델로도 부른다. 그래서 그 뭐 의미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단순 하나. 인분 생장 모델은 평균 흉고 직경. 그다음에 수고. 요거 2개가 있어야 뭘 구해요? 인분의 제적을 구하죠. 수목의 제적을 구하고. 그래서 생장 정보의 범위에 따라 평균 값을 사용한다. 요건 이제 고득점을 위한 것이죠. 고득점. 그러니까 단목 생장 모델은 생장 조건. 그다음에 인분 생장 모델은 키워드가 뭐예요? 생장 정보의 범위. 그러니까 단목 생장 모델은 하나하나니까 생장 조건을 많이 따지고 인분 생장 모델은 생장 정보의 범위에 따른 평균값을 사용한다. 인분의 평균값. 당연하겠죠. 뭐 하나하나 수목을 따로 따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단목과 인분 생장 모델의 키워드가 어떻게 달라요? 생장 조건과 생장 정보의 범위라는 이 키워드로 확실히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분 생장 모델로 넘어가면 정적 인분 생장 모델과 동적 인분 생장 모델이 있는데
어, 관리 요소를 제외한 것이 정적 인분 생장 모델. 자, 그러니까 정적이라는 얘기는 이 변수들을 고정시켜 놓고 인분, 임령과 지위지수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 요소 자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정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자,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우리가 모델이나 어떤 뭐 그 법칙이나 이론은 그 법칙은 뭐 특히 좀 덜하겠지만 이론 같은 게 어때요? 몇 가지 가정 하에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정적 인분 생장 모델 그 외에 과정 기반 모델 이 부분도 별이 5개예요. 다 되게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주옥 같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주옥 같은 어, 생장 주기에 따른 생장률 측정 방법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목마르시죠? 좀 쉬어가라고 이제 삐어 술 한잔 하고 비우면 조금 공부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없애는 방법이기도 해요. 매일 긴장하는 것보다. 여기 이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산림 연구자,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생태학자, 순 생장량에 관심이 많은 사람, 순 변화량에 관심이 많은 사람, 요거 3개. 사람 이름이 3개 나오죠. 시스템 생태학자, 그 다음에 국가회계사, 산림 연구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팁, 박스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시험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인 법정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네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뒷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강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달 만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본 거 이미 까먹어요. 빨리 넘기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뭐뭐뭐 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책을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뭐 20분 단위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 보시면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눈에 다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뭐지? 저 문장 나 되게 낯설어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 분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한 달이 아니고 7일 이내에 1회독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패스하시면서 보셔야 가능하겠죠. 내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100% 답을 맞추고 있는 그 단어는 패스 하셔야 돼요. 이미 패스 하셨어요. 그죠? 그런 단원까지 내가 다시 또 꼼꼼하게 볼 필요 없으시다. 그게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 모두가 다 위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끝까지 오신 분, 그리고 앞으로 뒤까지 나갈 이 책의 끝까지 이론 부분을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하는 제 애초의 목표는 1시간이었지만 목표는 계획 짜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1시간 만에 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거를 체크하기도 그리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하는 거 제가 해보면서 불가능하다는 거 저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책을 보시는 분들은 1시간 만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강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2배속 돌리셔가지고요. 빨리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파트에 관한 거는 빨리 돌려서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